훈우나 또 자매들 간의 이야기가 네네. 있는데 네. 또 감동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동 같은 이야기. 감동 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 감동 같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예. 나이가 36인데 어휘력이 많이 떨리네요. 그 차원이 있습니다. 단어 부사력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미나 씨가 너목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네. 미나 씨가 아주 그냥 깜짝 등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해줬다는 의리 있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언니가 3달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3달 동안 제가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3달 동안 속여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언니 무대 이제 막 리나 씨 무대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몰래 숨어 있었어요. 동생이 뭔지 몰랐어요. 전혀 준비하는 내내 몰랐고요. 노래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쯤에 노래가 제가 부르지 않는데 노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AR을 트셨나 보다. 그냥 정말 생각도 못하고 노래를 계속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약간 기분이 약간 이상했어요. 아닌데 이건 부르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약간 신인 배울 때 카메라에서 눈 떼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에만 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갑자기 커지길래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커지는 노래인가 하고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정말 노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얀 귀신 같은 게 왔다 갔다 뭔가 이렇게 알짱알짱거리길래 이렇게 봤는데 미나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울컥했던 마음이 정말 그 주마등처럼 준비했던 모든 게 쏙 지나가서 근데 또 이제 약간 신인의 배운 마음으로 마무리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참고 마무리까지 하고 여기를 왜 왔냐라는 짧은 인사를 했었는데 또 이 서프라이즈를 저희끼리 했잖아요. 근데 둘이 동시에 했던 말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한번 숨겨보자 해가지고 숨겼어요. 부모님한테. 방송으로 알게. 방송으로 보시게 하자.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날 방송 당일이 됐는데 둘이 같이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재밌다. 무대가 공개가 됐는데 부모님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까먹은 것이다. 방송을 보지 않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1, 2분 전에 전화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신호음이 계속 가는데 받긴 받았는데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피커폰 대고 엄마 안 받지? 엄마 안 받지? 엄마 안 본 거잖아. 막 약 올렸는데 막 놀렸는데 갑자기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을 거란 상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감동이 엄청 크셨던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니. 근데 그 박자매 사촌 형부가 배우 감무성 씨죠? 큰이모 딸의 남편.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은지 씨가 좀 힘든 시절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감우성 씨가. 예전에 좀 그런 걸 제가 슬럼프 좀 겪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이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부 되게 좋은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저한테 안 와요. 그랬더니 좋은 프로그램은 네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야. 왜 그걸 모르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듣기에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 프로그램에서 집중을 못하고 너 혼자 겉도는데 누가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너를 섭외하려고 하겠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쌍절곤. 쌍절, 박은지 씨 쌍절곤 됩니까? 진짜? 아니 쌍절곤을 사실 예전에 여군 특집 배우셨어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회사 대표님이 쌍절곤 돌릴 수 있으면은 여군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하셨어요? 연습을 했는데 안 넣어주셔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네요. 한번 방송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자.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의 바르네. 이게 무술은 예의가 바르네. 야, 이거 돈 많이 들겠다. 야, 5만 원 같은데? 5만 원 먹겠는데? 잘한다. 잘했네, 진짜. 시원하겠다. 근데 이게. 다른 멤버 좀 하네.
은지 씨 괜찮아요? 발밑 두개 나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뼈를 마주하다. 잘하네. 아 근데 연습 얼마나 꽤 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잘했는데. 어깨 뻘게 여기. 좀 멍들었어. 은지 씨 여기 뻘건데요? 괜찮습니다. 멍들었어 여기. 괜찮습니다. 은지 씨 먹는 것 같아요. 구시딘 좀 발라야 되겠는데요? 피멍이야 피멍. 근데 원래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쌍절곤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계속 본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야, 이거 멍 많이 들겠다. 평소에 어떤 형도예요, 강호동 씨? 어렸을 때 가게 되면은 뭐 그 사촌 언니가 요리를 참 잘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면 이제 형부는 가서 와인을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도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와인 창고를 들어가면은 세계에 있는 거의 종류별로 와인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뭐 비슷한 건데도 저희 가면 무조건 꺼내서 막 시음하게 해주시고 되게 이게 술 취해서 약간 기분 좋아지시면은 더 좋은 거. 창고 키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와인을 잘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 뭐 가까운 거 이렇게 몇 개 집어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먼지 쌓이고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병을 비닐로 싸놔요 이렇게 빈티지 보니까 또 오래됐고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슬슬 가져오니까 이제 가면은 키를 안 주시더라고요. 뒤에 숨겨놓은 거 빼니까. 근데 자매들이 참 닮나 봐요. 신기하네. 자매들이 이제 기상캐스터 쭉. 아 그러니까 또 좀 어떻게? 하시고 이쪽도 걸그룹으로.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미나 씨보다 이나 씨가 더 좀 먼저 그 가수의 꿈을 좀 키우셨다고. 아, 그래요? 보아 선배님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너무너무 가수가 하고 싶어서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이 쫄랐어요. 근데 이 집을 나가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해야죠. 그 당시에 언니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반대를 하셨었죠. 네, 반대가 굉장히 죄송한데 학교 성적은 어떻게 되셨어요? 뭐 전교 등수 맞았었어요. 네, 되게 잘하셨구나. 그러면은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이제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음악학원을 알아봐 주셨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이제 워낙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니, 이게 다른 기억인데 어머니가 이제 하고 싶어 하니까 등록을 시켜주셨는데 아빠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미나를 끝까지 반대했는데 어떤 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셨는데 미나가 공부를 시키면 책상 앞에 5분은 안 앉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했는데 그때 비욘세의 리슨 가사를 외우겠다고 레슨곡이 그거였는데 밤새 외우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보고 아 얘는 공부의 기회가 그렇지. 아니고 이것을 해야겠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걸 걸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아마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 동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동생의 어떤 그 인기를 등에 업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좀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또 좀 약간 원하도 원치 않던 족쇄가 될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표가 그렇죠, 그렇죠. 예. 원치 하던 원치 않던 붙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데뷔가 늦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나랑 하고 똑같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지금은 또 제가 그래도 미나 덕분에 어떻게 이런 신인인데도 해피투게더에 나올 수 맞아. 있고 이게 좋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것도 그렇죠. 좋은 예. 근데 이게 또 되게 언니한테 고마운 게 보통 이제 당연히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은데 언니니까 또 이제 그거를 저한테 내색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모니터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는 오히려 모니터를 잘 안 해요. 모니터를 약간 하기도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모니터 한 다음에 언니한테 뭔가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언니는 바쁘고 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많은데 더 스트레스가 될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모니터를 요구를 해요, 제가. 저 나 좀 모니터 좀 해달라. 그래서 안 제가 보고 있으면 난리가 나요. 제가 뭐 포토월 행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사회 현장 가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히면은 이렇게 솔직히 이거를 바로 확인하고 싶어도 이게 그 극장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또 보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야 좀 내 사진 좀 봤어? 내 사진 좀 봤어? 나 어떻게 나왔어? 잘 나왔어? 뭐 이쁘게 나왔어?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일단 제 얘기를 그냥 무시를 해요. 그 집에 가서 물어봐요. 은홍아 아까 나 포토월 했는데 봤어? 그랬더니 언니, 내가 하루 종일 언니만 검색할 수는 없잖아. 나 되게 바빠, 언니. 아 검색하는데 이제 10초도 안 걸려. 내가 맨날 언니 박은지 칠 수는 없잖아. 맨날 박은지 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보통 뭘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세요, 은홍 씨는?
저는 원래 중고거래 이런 거요? 중고거래. 싸게 구입하는 뭐. 오늘 시세. 짝퉁 구매법 이런 거.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거. 중고 뭐 이런 우리 저기 은실 씨인가요? 은홍 씨가 코디네이터를 하신 적 있다고. 제가 은홍 씨가 코디네이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쇼핑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제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몇 번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갑자기 쉬게 된 거예요.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안 구해지니까 저한테 야 너가 한번 스타일리스트 해볼래? 이러는데 저는 제가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걸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저는 TV에서 본 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한혜연 씨 저를 만들어주셨던 죄송해요. 네, 저를 한혜연 패셔니스타로 씨를 생각을 만들어주셨던 딱 했죠. 내가 그러면 제2의 한혜연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저는 있지. 의상을 되게 전공했고 그럴 수 있어. 또 의상 쪽으로 이제 욕심이 관심 좀 많으니까. 있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골라주기만 하면 된대요. 저한테 되게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하는데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알고 보니까 잠도 못 자고 12시간 촬영하면 12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또 메이크업을 뭐 이렇게 또 흐트러진 게 옷도 뭐 있는지 이렇게 뭐 뭐 봐야 그것도 저 봐줘야 그런 되고. 건지 전혀 몰라가지고 골라주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픽업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셀렉하고 이런 이거 그래서 알아서 제가 네. 그때 방송이 14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새벽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미 막 너무 피곤한데도 됐겠군요. 그냥 스튜디오에서는 웃어야 되니까 이렇게 웃다가 빨리 대기실가 쉬어야지 하고 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도 자고 뭐 스타일리스트 뭐 얘도 자고 뭐 피곤하니까. 그걸 다 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그랬어요. 그만한 락을 해봐, 락을. 그러더니 그럼 대부분 언니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때 이거 언제 끝나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요하게 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도 막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나 언니랑 이제 못 하겠어. 그렇게 맨날 제가 달래가지고 그래서 막 옷도 사주고 뭐 운동화도 사주고 달래면서 맞아, 달래면서. 제가 생각한 한혜연 씨나 뭐 이런 거는 이제 TV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고 그쵸. 실제 생활에서의 그 스타일리스트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들 많이 그리고 또 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녹화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네. 반납하셔야죠. 그렇죠. 또 그것도 일일이 또 다시 또 체크해서 또 다음 옷 가지고 굉장히 일이 고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도 은홍 씨가 저 미인 대회 나갈 때 우리 또 큰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요? 그죠? 맞아요. 예, 은홍이 나갔을 때 또 싸웠어요. 사이 잘 지내다가. 좋게 지내가지고 뭐 나가가지고 뭐 발표하는 것도 제가 트레이닝을 다 해주고 드레스 드레스 보러도 섭외도 다 같이 해주고 가고. 다 해줬는데 막판에 뭐 때문에 싸웠지? 기억 제가 안 얘한테 다이어트 약 하나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데 식욕이 절제가 안 될 때는 식욕 억제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한 번씩 먹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제 약이 다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야, 나 한 알만 줘라. 나 약 한 알만 줘라. 그랬더니 자기도 먹을 약이 없대요. 그래서 설마 하나로 없겠어. 진짜 나 한 알만 줘. 나 지금 없으니까 나 지금 배가 되게 고프거든. 한 알만 줘. 그랬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없대요. 그래서 얘 없을 때 불시에 내 가방을 봤어요. 근데 약이 이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인정해요? 궁금한데 그 다이어트 약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를 언니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원래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아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아니, 근데 진짜 욕심이 많나 보다. 자기 거 안 주는구나. 아니 근데 그 많으면 하나 줄 수 있는데. 진짜 수전노예요, 수전노.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수전노.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구두쇠다니 수전노야. 그래서 제가 얘 사주를 한번 봤어요. 사주에 수전노 같은 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부자가 된대요. 잘 모아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아, 진짜. 실제로 부자예요. 돈을 잘 모아서. 지금 표정 굉장히 탐욕스럽거든요. 아니, 좀 표정이 좀 너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예능이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다툰 이야기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런 점들만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거 당연하죠. 언니란 존재가 저한테는 늘 크게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언니한테는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는 것 같고
항상 근데 되게 못난 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언니한테. 이나 씨도 뭐 좀 진짜 그냥 마냥 어린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밖에 또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도 해보고 방송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엿한 숙녀가 돼 있는 것 같고 잘 자라서 고마운 것 같고 또 지금은 동생이 더 유명해서 집안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서 그게 많은 짐을 지어준 게 아닌가. 언니가 먼저 이렇게 끌었어야 되는데 동생이 지금 그 짐을 지고 있어서 언니가 다르다. 항상 볼 때마다 빨리 더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하는. 항상 존경하는 사람 이름 쓰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박은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언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항상 제일 많이 기억 남는 거는 언니 때문에 좀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아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아, 연홍 씨가 또 이제 울컥한 거죠. 네. 이게 듣다 보니까 언니한테 이렇게 좀 늘상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표현을 할 계기가 마땅치 않죠. 그렇죠. 사실 그만큼 이제 진짜 세 분이 너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러고 나서 오늘까지는 그래. 아, 우리 진짜 앞으로 더욱더 돈독하게 내일 아침 되면 내가 제일 진지하게 그런 걸 빼거든요. 자, 오늘 진짜 오늘 그 5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예, 저희 또 2부 아우 같이 하고 싶다. 또 함께 보시죠.